송은재 TV 시작합니다. 민주당 이재명의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실무 총책임자였죠. 유동규가 감옥에서 나온 이후에 많은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폭로를 하고 있는 셈이죠. 유동규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제 작은 돌멩이 하나 던졌을 뿐이다. 이제 시작이다. 8억 4,700만 원을 남욱으로부터 유동규가 받아서 이걸 김용에게, 이재명의 최측근인 김용에게 전달한 것, 이게 작은 돌멩이에 불과하다. 이제 시작일 뿐인데 그럼 큰 돌멩이는 뭘까라는 것입니다. 며칠 전에 대장동 관련해서 지금 재판이 1년 계속되고 있으니까 재판정에서 유동규와 김만배가 만났습니다. 김만배와 유동규가 재판정에서 만나면서 엷은 미소를 띄었다, 서로. 아는 사이니까 엷은 미소를 띄울 수 있습니다. 그 엷은 미소의 의미는 무엇일까?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1조 원의 돈잔치를 벌였습니다.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 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을 비롯해서 정진상, 김용, 측근들 모두가 어디에 어느 정도 개입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1조 원의 돈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많은 국민들은 상식적으로 묻습니다. 정치 자금으로 들어왔다면 왜 8억밖에 없었을까? 유동규는 김용이 돈을 좀 20억 만들어봐라 라고 하니까 남욱에게 8억을 받아서 전달을 했다. 1조 돈잔치에 3천억 원 이상을 번 정말 대장동 개발의 몸통이죠. 대장동 개발을 통해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사람이죠. 첫 기획자이기도 하고 김만배입니다. 김만배는 3천억 원 이상을 벌었다라고 알려지고 있는데 왜 김만배에게 손을 벌리지 않고 남욱에게 벌렸을까? 라는 부분입니다. 유동규가 이야기하는 작은 돌멩이는 남욱이었다. 큰 돌멩이, 그럼 남아있는 돌멩이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돈을 번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가장 큰 돌멩이는 김만배일 것이다. 김만배와 유동규가 재판정에서 만나서 엷은 미소로 서로가 인사를 했다. 유동규가 말하는 큰 돌멩이는 역시 김만배 아니겠느냐. 3천억 원 이상을 벌었다고 알려진 김만배의 돈은 도대체 어디로 갔을까? 이제 이 부분입니다.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만들어진 검찰 수사팀, 서울중앙지검, 이정수 중앙지검장 산하에 수사팀이 수사를 해온 것은 모두 대장동과 관련해서 유동규, 김만배, 남욱 등에 대해서 배임 아니면 뇌물죄였습니다. 배임 뇌물은 정치 자금하고는 상관이 없는 부분입니다. 이제 이게 정치 자금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정치 자금이 몸통이 된 겁니다. 민주당이 지금 걱정하는 것은 8억이 아닙니다. 8억 뿐이라면 김용이 입을 열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8억 뿐이라면 민주당까지 다 죽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유동규가 말하는 큰 돌멩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민주당의 많은 의원들이 지금 이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 먼저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나가면 정치권에서 흔히 이런 큰 돈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이 돈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 그 돈과 연계되어 있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침묵합니다. 돈 받은 몸통, 핵심이 다 덮어쓰고 들어가 줬으면, 자기는 살았으면. 그러니까 민주당이 이재명을 지금 쳐다보는 시선은 여러 갈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과 연계가 되어 있는 많은 의원들의 생각은 이재명을 언제 버리느냐입니다. 이재명을 손쉽게 버리려 했다가는 오히려 이재명과 이재명 측근들이 또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릅니다. 여러 가지로.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과 돈으로 만약 연계가 되어 있는 많은 민주당 내에 사람들이 있다면 가장 바라는 것은 이재명이 조용히 모든 걸 덮어쓰고 이재명이 스스로 민주당을 나가서 자기가 모든 혐의에 대해서 해결을 하는 것을 바랄 겁니다. 불똥이 민주당으로 튀지 않기를. 그런데 그게 불가능할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재명과 함께 수렁 속으로 빠져들 것이다 라고 하는 점입니다.
이 부분,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대장동에 개발을 해서 이익을 얻은 이렇게 김만배, 남욱 등이 그동안은 배임 또는 유동규는 뇌물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이게 정치 자금으로 넘어오게 되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게 정치 자금으로 넘어오게 되면 이제 규모도 어마어마해지고 죄질은, 죄 형량은 사실은 뇌물보다는 정치 자금이 적습니다. 그래서 유동규도 지금 여러 가지 폭로를 하고 있는 것이고 배신감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정적으로는 정치 자금으로 넘어오게 되면 당연히 지난 1년 동안 많은 국민들이 의심을 가졌던, 도대체 1조 원의 돈잔치를 벌였다면 그 돈이 다 어디로 갔을까? 김만배는 그러면 도대체 얼마나 돈을 뿌렸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서 잘 정리한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9월 검찰이 처음으로 유동규와 남욱, 정영학 등에 대해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기소를 했다. 그때 처음으로 이제 정치자금 이야기가 나오게 된다. 그러니까 지난 1년 동안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이정수 중앙지검장 산하의 이 대장동 수사팀이 모든 걸 정치자금과는 차단을 했습니다. 이재명으로 가는 길은 다 차단이 됐던 겁니다. 이재명으로 가는 길은 정치자금입니다. 배임이니 뇌물이니 하는 것은 모두 개인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죠. 그 부분이 차단되어 있었다. 그런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검찰에 대한 인사를 단행하고 난 뒤에 지난 7월에 대장동 수사팀이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나온 첫 작품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에 대한 수사 결과였습니다. 이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 이게 2014년의 일인데 이게 지금 이제는 배임 뇌물이 아니라 정치자금 이야기가 처음 나오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선일보에서 보도하고 있는 지난 9월 26일 추가 기소를 하면서 유동규와 남욱에 대해서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과 관련해서 공무상 비밀을 이용해서 특혜를 주었다. 그 공소장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피고인 유동규는 대장동 개발 사업 편의 제공 등 명목으로 피고인 남욱으로부터 돈을 받기 시작할 무렵 피고인 남욱에게 부동산 개발 사업을 계속하기 위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의 재선이 중요하다. 민간 사업자의 이익을 극대화하면서 동시에 이재명 시장의 재선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한 몸이고 내년 선거에서 이재명 시장을 어떻게 당선시킬 것인지에 포커스를 맞춰야 한다.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유동규가 남욱에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이제 정치자금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그 다음 남욱의 진술도 나옵니다. 위례 사업에서 100억 원 정도의 수익이 예상되는데 유동규가 중간에서 돈을 편하게 쓸 수 있도록 돈을 잘 만들고 또 유동규의 몫을 잘 챙겨드리겠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위례 신도시 개발을 하면서 유동규는 계속해서 이재명 시장 당선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위례 신도시 개발에 참여한 남욱 등은 유동규에게 돈을 편하게 쓰도록 돈을 많이 좀 이렇게 챙겨주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돈, 이게 이제 정치자금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정치자금이 시작이 되고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은 대장동 개발을 하기 전에 연습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개발을 해서 수익을 내고 그 돈잔치를 벌이는 행태가 꼭 같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위례 개발과 대장동 개발이. 그래서 대장동처럼 1조 원 돈잔치를 벌이기 전에 위례를 통해서 수백억 원의 돈잔치를 먼저 벌였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화천대유의 대주주이고 천화동인 1에서 3호의 실소유주인 김만배는 대장동 사업의 대표자다. 최소 3천억 원 이상 번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김만배는 정진상, 김용, 유동규 등과 함께 도원 결의를 맺었다. 이건 녹취록에서 나온 것이었죠, 남욱에. 김만배는 또 유동규에게 700억 원을 주기로 약속한 것도 녹취록에서 나온 부분입니다. 대장동 사업은 10년이 넘게 진행이 됐다. 그 중간에는 위례 개발 사업도 있었다. 그동안 이재명은 선거를 4번 치렀다. 김용이 이번에 남욱에게서 8억을 받아서 구속이 됐는데 그렇다면 김만배로부터는 돈이 얼마나 흘러 들어왔을까? 이 부분입니다. 김만배 이외에도 지금 대장동 개발에 참여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천화동인의 소유주들. 그런데 가장 큰 돌멩이, 바위 덩어리는 김만배일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재명이 가는 곳마다 특혜 개발을 일으키고 그렇게 많은 돈잔치가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이재명은 계속 선거를 해오면서 대선 후보까지 됐습니다. 민주당은 도대체 이 대선 자금과 어느 정도 깊이 관여가 되어 있을까? 민주당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연관이 되어 있을까? 이 부분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지금 바라보는 지점입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 내년 예산안을 짜는, 내년 예산안을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민주당이 그걸 거부하겠다고 합니다. 이유는 각종 비리 혐의, 측근들이 모두 구속이 되고 이런 상황에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이 대장동과 관련된 이재명에 대한 수사는 앞으로 1년, 2년 계속될 겁니다. 이 지금 큰 돌멩이들이 다 드러나기에는 앞으로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될 겁니다. 민주당은 유동규의 말처럼 말라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점 지적합니다. 송은재 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